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키님께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시들모에 참여하시는 거는 엄청 밝고 행복한 일을 전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여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키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거는 저번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겪었고, 그리고 제 인생에 조금 큰 전환점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가리십니다. 마이키죠. 이번 일은 제가 그 가게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에요. 보통 유치를 하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러면서 겪은 일인데, 저희 팀에 신입사원 여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사원이 다른 직원하고 좀 다르게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되게 예쁘고 첫인상은 좀 차갑다라는 듯한 첫인상이었고, 네. 그리고 저한테는 봤을 때 좀 어두운 느낌?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팀원이니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어떤 그 노인분은 아니고 조금 연세가 많으신 백발이신 어떤 아저씨라고 할게요. 할아버님이라고 하긴 조금 뭐했고 아저씨 분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저를 빤히 보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신기하시나요? 그랬더니 보기 드문 상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배송지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서 보내드리는데, 그 계산을 해주던 카운터에 그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여직원을 보시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니만 아가씨는 조심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네 불쌍해 이러고 계산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제 그 여직원한테 얘기하는데 여직원이 지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뭐 할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위로를 해줬죠. 그래서 마침 또 그날이 회식 날이라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날. 그래서 다 파하는 분위기에서 그 여직원이 좀 술을 마시고, 집도 저랑 거의 같은 방향이어서 그때 제 차가 소투였는데 그 여직원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저는 갔어요. 그 여직원 집에. 소나타 2죠? 네, 소투요. 대부분 오나타죠. S가 사라져서 오나타. 예. 중고차로 샀습니다. 근데 그 직원네 집을 갔는데 그 직원네 집이 조금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고, 우리 직원이 차에서 이제 잠이 들어서 뒷자리로 가서 문 열고 일어나라고 하고 손을 잡아주고 손을 부축하듯이 술이 취했으니까.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 잠겨있길래 두들기고 했는데 젊은 아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여직원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이 친구 팀장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해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 하면서 상황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언니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을 잡고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잠깐 늦었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전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거절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막 불상들하고 그런 색동의 이런 깃발들 막 이런 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당집에서나 볼 법한데 이게 왜 있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주스를 하나 꺼내오시더니 저한테 마시라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문턱에만 서 있었어요. 장면을 보고 놀랬기도 했고 늦은 시간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밖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언니분이 음료수 하나를 갖고 오시더니 드시라고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손에 차는 그 묵주라고 그러죠. 절에서 준 묵주 같은 빨간색 묵주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만 저한테 이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오늘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답례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기도 좀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감사합니다 하고 편하게 쉬세요 가겠습니다 하고 따닥 나왔어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맛있겠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맛있겠다. 분명히 이 워딩이 그거였어요. 맛있겠다. 또 놀래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다 꼈죠. 이게 뭐지 하고서는 불안해가지고 그냥 따닥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주신 묵주를 차에 그냥 놔두고 돌려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길이 산길은 아닌데 좀 후미진 길이니까 집이 언덕백이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커브길을 싹 도는데 옆에 멧돼지가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트에. 진짜 딱 보고 제가 멧돼지를 본 적이 없어서 와 멧돼지다 이랬거든요. 멧돼지다 하는과 동시에 꽝 한 거예요. 빵 하고 놀래서 딱 섰는데 뭐 박았구나 큰일 났다 하고 내렸어요. 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려서 앞을 딱 봤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차 앞에 범퍼는 다 망가졌죠. 그리고 제가 내리막길이니까 세게 달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세게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를 부르고 그리고 해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잠자리가 되게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날은 증조할머니는 안 나오셨는데 그냥 제가 좀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 여자 직원이. 그래서 얘가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냥 어쨌든 결근 처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3일을 안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몸살이 왔는지 몸이 너무 안 좋지 막 으슬으슬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도 갔다 왔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상담받으시고 물건 사가셨다는 그 머리 백발인 아저씨 그분이 잔금을 치르시러 오신 거예요. 4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여직원 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차에다 놨던 묵주를 제가 빨간색인데 그냥 차에 놓기 뭐지 제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백발인 신분 오셔서 인사를 하고 물건은 언제 배송이 될 거고 그러면서 사담을 나눴어요. 이사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저렇게 보더니 반말로 요 며칠 무슨 일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었는데 그냥 얼마 전에 멧돼지랑 사고 난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제 손을 딱 보시더니만 갑자기 제 팔목인데 딱 잡더니 빨간색 묵주를 확 뜯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딴 걸 갖고 댕기냐고 그리고 이거 누가 줬냐고. 그래서 제가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얘기를 다 했죠. 했더니만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런데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아가씨도 안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 집에 갔는데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알겠대요. 그리고 내일 자기가 다시 올 테니까 그 여직원 집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만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았으니까 어차피 그 다음날 연차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은 저도 궁금하니까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다음날이 돼서 그분하고 만나서 그 여직원 집을 갔어요. 근데 그분 차를 딱 탔는데 향 냄새가 막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분도 뭔가 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 집을 앞에까지 갔는데 그분이 딱 앞에서 차에 내리시면서 저한테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인상을 팍 쓰시더니만 제대로 씌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봐봐 그러더니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저 문 앞에 봐봐 이러시는데 제가 그 볼링장에서 겪었던 만큼 정말 또렷하게 온 몸이 다 검해요. 검은데 머리를 장발로 기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진짜 너무 무서워서 딱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대답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손을 끌고 가려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을 치는데 가도 괜찮다고 내가 있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와중에 그 앞에 보이던 형상이 진짜 연기처럼 싹 없어지는 것까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맞다 하시더니만 차 트렁크를 여시더니만 깃발하고 칼 같은 거랑 이런 걸 막 챙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뭐 무구라고 했나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챙기시더니 저보고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겁을 먹은 상태니까 진짜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었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문을 막 누르시더라면 반말로 어디 흉한 것이 여기서 사람을 잡아놓고 당장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언니분이 나오셨어요. 언니분이 나오더니 딱 문 열자마자 그 할아버지를 보더니만 소리를 빽 지르듯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따라온 동생이 저를 봤죠. 저는 무서워서 굳은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팀장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길래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오버버버 대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도 내가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집에 텅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님이 저를 뒤를 보시더니 제가 들고 있던 거 싹 뺏으시더니만 둘은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막 진짜 욕이란 욕, 쌍욕이랑 쌍욕은 다 나오면서 그 언니분이랑 할아버님이랑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요. 난리 났다. 네, 막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직원한테 저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자. 근데 너 뭔 일 없었냐? 왜 안 나왔냐?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 뭐 언니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제 얘기를 했대요. 네. 제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나길래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그 할아버님이 이제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집이 깃발 있고 막 그 서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당집처럼. 그게 다 어지럽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땀 뻘뻘 흘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셋을 앉혔어요. 그 언니라는 분은 계속 앉아서 무릎 꿇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웬만하면 박수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여직원을 가리키면서 너 봤을 때 뭔가 아차 싶더라.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자네는 어떻게 그때 우연치 않게 걸려든 거다. 그 묵주가 너를 이제 꿰어내려고 이 귀신이 전달한 거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기했던 게 부모님 다 사고로 돌아가셨지? 이러는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 근데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 언니랑 둘이 산 거예요. 이 여직원이. 근데 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았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내림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얘 팔자에 무슨 신내림이냐? 도대체 누가 그랬냐? 허주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허주라는 말은 제가 그전에 몰랐거든요. 어떤 건지. 근데 이거 보면서 알게 됐는데 허주가 들어왔다. 근데 정말 독한 놈이 들어왔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를 뭐 흑암제천? 막 이런 식으로 칭하면서 사람들한테 있는 좋은 기운을 뭐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흑암제천?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거를 칭했대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그리고 저한테 묵주를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그 할아버님 말씀하신 말이 저한테는 수호령이 있대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해주신 말씀인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기운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얘도 그걸 알아봐서 너한테 깨어내려고 그걸 줬을 거다. 근데 너 그거 계속 차고 있었으면 네 목숨도 위험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선은 쫓아냈다. 본인이 쫓아냈고 그리고 한 번은 더 올 거다. 한 번은 더 올 거니까 어쨌든 너네 사정도 안 좋고 하니 그분이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거주지 옮겨줄게. 이사를 해라. 근데 저희 여직원이 거부를 했어요. 나중에. 왜 거부한지는 모르겠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저도 이제 그분 모시고 내려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 그 직원도 다시 출근을 했는데 한 3달인가 4달 있다가 그 직원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네.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언니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선 다 수습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분이 오셨어요. 할아버님이. 뭘 사러 오신 건 아니고 그냥 절 보러 오셨대요. 그래서 절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힘이 모자라서 네. 못 막았다. 아,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불쌍한 것들 하면서 찌찌찌 차시고 그 여직원을 불러달래요. 네. 그래서 여직원을 불러줬죠. 그때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출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너희도 인연이고 너랑 나랑도 인연이고 하니 다 업보라 생각하고 순리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너는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주셨거든요. 그 여직원한테. 이거는 꼭 몸에 지니고 댕겨.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넌 이제 가봐.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너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너는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 조만간 결혼 운이 있는데 결혼하면 조금 이런 일 줄어들 거야. 너한테 많이 꼬여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결혼했거든요. 누구랑 설마 아니죠? 아니 저희 와이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직원? 아니야. 지금 현재 제 와이프랑. 저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해에 그때도 저희 와이프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원래 결혼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예. 진짜로 그분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마무리로 느낀 건 그분 말씀대로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좋든 싫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게 돌비님하고 저하고도 분명히 인연에 이유가 있을 거고 예. 저희 지금 여기 시들무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하고도 분명히 인연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야, 예. 그분은 나중에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박수무당이셨대요. 근데 그런 걸 저런 걸 이제 다 너무 많이 겪으셔서 네. 혼자 이제 그분 말씀은 도 닦으시려고 그냥 시골로 들어오셨다고. 근데 너네를 만나서 내가 하지 말아야 짓을 또 했다. 이러면서 나중에 한탄하시는 거 들었고 나중에도 그분한테 제가 한 번은 더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계속 알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였어요. 진짜 마이키님께서 담담하게 얘기는 해주시지만 이게 겪어온 세월이 있고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고 근데 흑암제천이라는 그게 뭐 해석을 해보자면 그 제천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천대성할 때 그 제천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그때 되게 한 3-4번 강조하셨어요. 예. 네, 그놈이 그 흑암제천이라는 거를 칭하면서 너희를 꼬들겼다라면서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걔는 허주래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검은 형상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얘가 지금 얘네를 다 꿰어내서 여기를 아예 그냥 다 먹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하늘처럼 높은 검은 돌이라는 뜻인 건지 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검은 건 검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본 정말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그 옛날 산적들 이렇게 머리 길게 장발해가지고 예.
그런 모습에 몸 형상은 전부 다 시커맸어요. 그런 존재가 네. 있네.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했던 건 제 눈에는 어떤 것도 안 보였었는데 그분이 너 나랑 가면 돼 하고 손을 잡고 끌고 손 앞을 딱 봤는데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겠고, 야, 이게 뇌리가 정지가 된 거죠. 한마디로 사고가. 아, 그러네. 근데 그 흑암이라는 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위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걸 뜻하겠지만, 암흑 할 때 암도 어두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과 맞먹는 엄청나게 어두운. 그쵸. 뭐 무슨 이상한 존재긴 하네, 확실히. 그렇죠.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귀나 허주들이 잘 들어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생겨나질 않는다. 야, 그렇게 잠깐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따지면 악마 아니야, 이거? 악마 중에 하나의 존재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신부님들이 계시고 네. 목사님들이 계시고 네. 어쨌든 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도 아무리 허주라고도 하지만 그런 악한 존재와 싸우시는 무당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야,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만하네요. 그 존재 자체가 일단 거론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그 네네.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분은 악귀라고만 하셨어요. 어쨌든 뭐 악한 존재. 네, 악귀라고 하셨고 그 후로 그 여직원은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마이키님께서 그래도 너무나 섬뜩한 하나의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아직도 시들무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흑암제천 도대체 뭘까요? 그 존재가 사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악한 존재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악한지가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존재일지 흑암제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목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최근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돌비님을 만나고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또 주변에서 생겨서 저를 만나서 네, 조금 피곤합니다.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기 시참하고 나서 원래 그전에는 조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그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따끈따끈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귀신을 보고 느끼시는 분들이 안 보여서 참여를 해요. 이제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참여하시다가 다시 이런 쪽에 발을 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가 보면 또 힘드신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한 몇 달, 한 달 이렇게 쉬다 오세요.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다. 잘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상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실제로 돌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라이십니다. 마이키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볼링센터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겪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과 일주일?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시참하고 겪었던 일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은 아니고 본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랑 그리고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파트였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자기 어제 오늘 좀 이상한 일을 겪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고 잠깐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만 뒷목 있는 데를 이렇게 자꾸 쓸어내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 자꾸만 뭐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간지러운 거 있으면 내가 긁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눈에 여자친구 뒤쪽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에서 손으로 위로 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떠올랐다가 떨어졌다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무서워가지고 둘이 굳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근처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부모님 집에 가서 잤대요. 그리고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났대요. 예, 제가 휘파람 잘 못 봅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번 났다가 안 났다가 2번 났다가 안 났다가 이게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왔나? 하고서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를 못 감고 나왔대요. 머리를 감으면은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무서워서 머리를 도저히 못 감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그냥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이상하긴 하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가 끝나서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다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자기 내일 출근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미안한데 형 잠깐만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 가겠다 하고서는 밤에 갔죠. 그때가 10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집을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펫캡이라고 해서 알죠. 예, 그거를 그 집을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그거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휴대폰에. 근데 그 전전날 있었던 일도 그렇고 자기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딱 켰는데 그때 그 장면만 안 찍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은 다 찍혔는데 자기네들이 그 후로 뭐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것까지 다 찍혔는데 갑자기 노이즈가 일더니 그 부분만 그 머리카락 이렇게 올라가는 그 녹화된 그 부분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상하다. 근데 오늘 왜 불렀니? 그랬더니 집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그 시간에도.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저는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근무하면서 그 친구 버릇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가 지 입으로 휘파람을 불어요. 그 친구 버릇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2번 싹싹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옆을 딱 봤더니 걔가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제 직원이. 그래서 야 휘파람 왜 불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불었대요. 뭔 소리야 너 지금 휘파람 불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자기 휘파람 분다는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더니만 그래? 이상하다 하고 좀 있는데 또 휘파람 부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야 너 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서는 너네 둘 다시 부모님 집 가서 자고 오늘은 내가 내일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저도 집으로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 도와주셨던 박수무당 그 할아버님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저보다 딱 4살 어린 분인데 그분이 제자라고 하면서 저랑 또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무슨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빠 그 집에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한테 오래요. 그 밤에 거의 12시 좀 넘어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있더니만 친구가 가만히 저를 보더니 아휴 이러더니만 물을 막 찾아요. 책을. 그랬더니 딱 보더니 부엌을 가더니 쑥 있죠. 쑥을 이렇게 화로 같은데 조그만 화로 같은데 넣더니 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나오는 걸 제 몸에다 이렇게 불러요. 돌면서. 그리고 나더니 이제 됐다고. 그리고 거기 어디냐? 거기 내 직원네 집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같이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다음날 됐고 저는 회사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그 직원네 집으로 바로 가게 됐죠. 네. 가자마자 걔가 오빠 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선은 내가 한번 볼게 이러면서 쭉 집을 돌아봐요. 그러더니 베란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그 친구네 그 집이 베란다가 이렇게 확장형인데 통유리를 해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열어줬죠. 그 직원이 열어주더니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빼꼼 내밀더니 아 여기 있네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떨어진다 그러면서 잡아줬는데 그래서 그거를 싹 꺼내서 들어서 안으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폈는데 손바닥만한 인형이에요. 그냥 손바닥만한 인형,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인형. 그걸 보더니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할 건데 그 신혼집이라서 미안한데 좀 향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날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해서 그 앞에 마트 가서 쑥을 사오더니 다시 쑥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향을 쫙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향을 쫙 뿌리더니만 뭐라 중얼중얼 막 대요. 그러더니 그 인형을 딱 바닥에 놓더니만 가위로 배를 쭉 갈라요. 가르더니 인형을 딱 열었는데 죽은 거미가 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미 사체죠. 그걸 보고 다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아 이거는 양밥인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선은 내가 조치는 취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나도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거기. 근데 저도 갔을 때 거기서 뭐 이상한 걸 하나도 못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출근을 했는데 한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만 큰일 났다고.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집이 난리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우선 빨리 가봐라.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고 있는 길이래요. 그 제자라는 여자애가 오고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잘됐다. 빨리 와라.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오자마자 같이 제가 그 직원네 집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무서우니까 자기 오빠를 부른 거예요. 예. 집으로. 오빠를 불러서 같이 있는데 이 오빠가 갑자기 부엌을 가더니 부엌에 있는 집기들을 막 부수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부엌에 있는 찬장이 뭐 발로 차고 막 욕이라면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얘가 무서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의 직원이 가서 뜯어 말리고 이렇게 눕혔는데 그때서야 정치를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상황이 다 정리가 됐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집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직원이 문을 딱 여는데 제 눈에도 보였던 게 검은색 연기 같은 게 그 오빠라는 사람이 거실에 누워있고 네? 그 여자친구가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그 옆에 검은색 연기 같은 게 사람 현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제자 여자의 손을 딱 잡았어요. 무서워서. 딱 잡고 야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나봐 그러더니만 잠깐 나오세요. 근데 들어가더니 품에서 뭘 딱 꺼냈는데 예. 그 방울 있죠. 예. 그 방울을 빡 흔들면서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어디 여기서 착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거기서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때까지도 그 검은 현상이 보였고 그러고 있는데 그 검은 현상이 갑자기 그러고서는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도 안 보이길래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그 오빠분을 봤더니
그 오빠분이 눈은 안 감겨 있는데 눈이 하얗게 뒤집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앰뷸런스 빨리 부르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어서 그 오빠분을 가고, 남은 게 그 직원애랑 저랑 그 여자 제자 셋이 남은 거예요, 집에. 예. 그러더니 그 여자 제자애가 자기가 가서 찾아봤는데 양밥이 맞고 이건 누가 일부러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다조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데 그 인형이 있던 자리가 그 아래층하고 그 직원네 층 중간쯤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했으면 아래층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래층을. 띵동 했더니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도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 막 했는데 그분이 근데 여기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여자분인데 일본이 자매가 여기 살았다더라. 근데 그분들이 이사를 간 이유가 위층하고 그 층간소음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위층하고 그 아래층이 하루를 텀으로 해서 둘 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우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젠 잘 다 됐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다가 그 패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걸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걔네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랬더니 그 무슨 퇴치법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한 게 순소법이래요. 순소법. 훈소법.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연기를 피워서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퍼뜨려서 쫓아내는 그게 옛날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야 아까 본 걔는 좀 무서웠다 진짜. 걔는 아무래도 그 영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양밥으로 온 애 같은데 그러니까 순수 영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직원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지가 이제 알아봤나 봐요. 근데 자기네 집에 그 전에 살던 그분들이 나간 이유가 집에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거미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집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거미가 나오더래요. 그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관리소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여자 일본 자매들이 좀 이상하긴 했다. 그러면서 뭐 일본 욕도 하면 막 칙쇼 막 이러면서 되게 심하게 싸웠다. 그리고 나서 글이 있고 그분들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셨으니까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집을 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우는 와중에 거기서 거미 시체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거미는 한 마리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가 지 입으로 휘파람을 부르는데 얘는 지가 휘파람을 부르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런데 뭐에 씌워서 자기가 이제 휘파람을 부는데 그걸 딴 데서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괜찮니? 그랬더니만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참을 하기 위해 어쨌든 그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때 일도 있었고 그랬더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형이 볼링장에 귀신 있다고 했을 때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젠 진짜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볼링장 귀신 얘기한 건 농담 맞아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끝났고 그 친구 집은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는 되는 거네요. 예. 해피엔딩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돌비랑은 무슨 상관인가? 그게 예. 그 일이 생긴 게 제가 첫 시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 한동안은 정말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예. 예, 근데 시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요. 예, 귀에 정말 걸면 오랜만에 봤어요. 귀걸이고
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나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잘못이죠 뭐.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런 말씀 아니고요. 그 일본 그 자매분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돌비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네. 말씀이십니까? 네. 마스라이팅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제가 우선은 다음에 예고? 또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다음 얘기는 이거는 제가 사는 곳을 좀 오픈을 하려고 해요. 네. 예, 제가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어요. 네. 홍천 하면은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홍천강. 네. 네. 그 홍천강하고 그거에 연관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예전에도 참여를 해주실 때 강원도가 귀신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탐탁지 않아 하셨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본인이 또 일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절대 여러분들 강원도는 진짜 산 좋고 물 좋고 다 맑아요.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저는 굉장히 힐링 받고 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그럼요. 삼척 이런 데 가면 그럼요. 이렇게 한적한 바다인데 굉장히 좋은 바다 막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저는 가끔. 근데 강원도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귀신은 많다.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네, 아무튼 다음번에 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봤을 때 돌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저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미 쪽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그걸로 양밥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일본 쪽에 좀 거미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아침에 거미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것도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거미랑 연관이 있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의 시기는 저희 송이사 멤버들 친구들이 이 사연을 조금 추천을 했어요. 이거 해봐라. 그때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립다. 우연히 정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송이사 멤버들이죠. 정말 만신급의 용한 사람을 산이가 느꼈던 사연이 있었고 저희들도 만났거든요. 당시 저희 친구들은 군대 제대를 하면서 복학하기 전에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하고 한참 알바할 애들은 알바를 하면서 각자의 개인사에 바쁜 생활을 하던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2008년도 9년도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복학하기 전이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죠. 우울한 복학생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돈이 네. 최고죠. 그때 당시 저희 송이산 멤버 가명으로 상철이라는 친구와 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도 군 제대를 막 하고 단기간 뭐 페이센 알바 같은 거 없나 한참 막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노총각이신 상철이 삼촌분께서 야 니네들 할 거 없으면 삼촌 일하는 공장에 와서 부품 조립이나 해라. 딱 이때 우리 송이산 멤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송이산 알바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이후의 이야기인데 너 혼자 외로우면 마찬가지 친구랑 같이 와서 삼촌 일하는 여기 양산의 부품 공장, 제조 공장 와서 일하라고 삼촌 집에서 출퇴근하면 괜찮을 거라고 페이도 좋고 단순한 노동이라는 어려움 그런 건 있겠지만은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애들이 좀 착하다. 또 축구에 환장한 애들이다 보니까 너네도 공도 잘 차잖아.
여기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일하면서 친해지고 뭐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이 말을 딱 하니까 상철이하고 태우란 친구는요 고민할 것도 없었대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다 갔어요. 돈 벌어야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갔던 시절인데 네. 집구석에서 빈둥대는 상철이 태우가 삼촌이 일하시는 양산 그 제조 공장에 딱 취업을 했는데 참고로 이 두 친구를 말씀드릴게요. 이 상철이와 태우라는 친구가 성격이 완전 달라요. 둘이. 상철이는 운동을 좋아하면서 성격은 온순해요. 그리고 사람 들어주는 말, 참 병창의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실없지 않는 농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자, 반대로 이 태우라는 친구는요. 저랑 약간 비슷해요. 세상에 진지함이 없고 심심한 걸 극도로 싫어하고 하루 종일 주댕이 털면서 떠드는 걸 세상 낙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태우예요. 예, 이 둘이 상극이지만 친한 이유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운동, 축구를 정말 잘하고 좋아해요. 이 스포츠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둘이 공통점이 있어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건데 둘은 전혀 안 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친해요. 네. 축구 때문에 친한 거예요. 이 두 친구가 고향을 떠나 양산까지 가면서 일주간은 이 일을 삼촌에게 배우면서 적응을 해 나갔대요. 예. 그러다가 관리하시는 공장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철이 태우 두 친구가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뺀질이처럼 농땡이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제안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 당시. 자, 당시 시기는 2008년도입니다. 시간당 1,500원 더 쳐줄 테니까 여기 1공장 말고 2공장을 가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 거기 기숙사도 깔끔하게 2인실도 있고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번화가도 있고 오고 가는데 회사 셔틀버스도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단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거기는 한국인이 없대요. 관리하시는 관리부장님 빼고는요. 50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만 있대요. 다국적의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외노자 친구들이요. 네. 싹 다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잘하는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너네들도 일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다. 오래 일한 외노자도 한국말 잘하니까. 상철이 태우는 고민할 것도 없었대요. 왜냐? 시간당 1,500원이나 더 주는데 무슨 고민할 게 뭐 있냐. 우리 때는 돈 많이 주는 게 짱이거든요. 그리고 다국적 사람이 많다며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역시나 태우는 더 좋아했어요. 예. 네, 까부는 거 좋아하니까. 상철이는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둘 다 오케이 했대요. 그날 퇴근하고 삼촌한테 내일부터 삼촌 이 공장으로 출근하게 됐다 말하니까 삼촌이 아이고 근데 거기 신규 시설이 좋긴 한데 아직 식당이 안 지어져서 근처 한밭집에서 아침 점심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아줌마 좀 특이할 거다. 삼촌도 한두 번 가봤거든. 밥은 기똥차게 나온다. 손맛 죽인다 얘들아. 집밥보다 더 맛나게 해주는 데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밥도. 그리고 외국인 애들 거기 50명 가까이 되거든. 한국 음식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 외국인들이. 그런데 거기 한밭집 아줌마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한국스럽게 음식을 먹는다. 그만큼 솜씨가 최고라는 거지 얘들아. 근데 또 말투도 특이할 거다. 말투도 좀 특이하대 아주머니가. 언뜻 삼촌이 들은 게 있는데 긴가민가 하다. 좀 삼촌도 작년에 가봐서 긴가민가 해서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도 1,500원 더 쳐주는 거면 페이에 뭐 20-30% 더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얘들아. 그래도 돈 더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관리부장님 빼면 외국인만 있는 거면 거기 외국인들끼리 사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니들이 가서 부장님 잘 도와서 일을 해라. 여러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날은. 다음날 상철이랑 태우는 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대요. 관리부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부장님이 어우 키도 좋고 몸도 좋네 이 친구들. 여기 나 빼고 다 외국인인 거 다들 들었지? 자 여기는 여기 외국인 리스트가 있어 친구들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름도 모를 스탄 이런 여러 탄 국가들이 많대요. 다들 이슬람권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야들아 간혹 야들이 이슬람이라도 언어가 다른 애들이 있고 파가 다른 애들이 있다. 일하거나 밥 먹을 때는 애들이 조용한데 야들이 쉬는 시간에 주말에 꼭 족구할 때나 축구할 때는 이것들이 선수도 아니면서 그렇게 서로 신경질 내서 싸우더라. 별 희한한데 애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운동의 승부욕이 참 이건 뭐 운동에 다 하나가 되는 건지. 자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그 당시 사연을 듣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철이 태호한테 다시 니들이 여기 복학하기 전에 여기 일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니들이 저기 외국인들끼리 막 싸우고 주먹 다짐하면 니들이 가서 말려야 된다. 그래도 한국인들 말은 잘 듣거든. 그렇게 미션을 듣고 일단 상철이 태호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도 외국인 노자분들이 선배잖아요. 어찌됐든 일하고 있는. 깍듯하게 가서 인사도 했대요. 하는 일은 여기서 생산한 부품들을 재고를 파악해서 창고에서 생산하는 생산 날짜, 납품 날짜 정리해서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거래요. 그 일을 상철이하고 태호가 맡았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다들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어요. 그날 첫날. 근데 부장님께서 상철, 태호 너네들은 12시에 밥 먹으러 가지 말래요. 1시에 밥 먹으러 가래요. 왜냐하면 12시에는 외국인들 한밭집에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리도 없을 거라고. 너네는 12시부터 사무실에서 1시간 빈둥빈둥 놀라고 1시에 가서 밥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2시에 들어오면 된다고. 여기에 장점이 얘들아 뭔 줄 아냐? 점심시간이 무려 2시간이야. 얼마나 좋아. 오, 최고죠. 오, 좋다면서 상철이하고 태호가 그 당시 그냥 있기는 심심하잖아요. 1시간 동안. 얘들이 축구에 미쳐있다고 했죠. 공에 미쳐있는데 나가서 족구나 하자. 1대1을 하러 갔는데 회사 창고 뒤쪽에 족구선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거기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 구경하던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상철이와 태우 족구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이 왜 이렇게 잘하냐 막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래 뭐 상철이 태우도 친해지려면 같이 하자고. 상철이 태우 그리고 파키스탄 친구 이렇게 한 팀. 상대 외국인 친구들은 어디 국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슬람권 언어가 아닌 러시아권 언어를 좀 사용하는 게 들렸대요. 예. 이슬람권이라도 각자의 그 나라의 언어가 있거든요. 4대4로 족구를 하면서 신나게 노는데 예를 들어서 15점 5판 3세트를 하면요. 네. 거의 뭐 압도적이었대요. 상철이 태우는요. 사실 축구 선출 출신이에요. 당연히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외노자 친구들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14대2, 뭐 15대2, 15대8 뭐 이렇게 5판 3승을 그냥 내리 이겨버렸대요. 점수도 못 내고 압도적으로 거의 지다 하듯이 하니까 네. 상대편 외국인 친구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너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개발 세발 막 이런 거 있죠. 얘네들도.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상철이하고 태우가 가서 말리는데 거기 외국인 노동자 이름 티아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티아라는 친구가 삿대질을 하면서 다른 외국인들한테 한국말로요. 그 당시 이어 시남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국말로 욕을 막 하더래요. 예. 니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 씨라 이어 시남 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한국말로 막 욕을 하는데 태우는요. 그게 그렇게 옆에서 웃기더래요. 야 한국에 와서 욕부터 배운다더니 진짜네. 그 말을 듣는데 상철이하고 태우는 알아듣지만 다른 6명 노동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뭐라는 거야. 자기네 말로 계속 막 떠드는데 옆에 있던 태호가 앞에 말씀드렸듯 장난기가 많아요. 세상 진지함이 없는 친구거든요. 티야 그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말을 하니까 우리 사수 형님이 가르쳐줬어. 야 신안 먹어라. 또 계속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태호는 거기서 계속 빵 터져서 웃고 있고 상철이는 넌 그게 웃기냐 이 새끼야. 도른자야? 성격이 진짜 둘이 안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은 웃긴데 어떤 한 분은 이게 분명 안 웃길 거예요. 이게 웃기냐고? 미친 거야? 약간 이런 성격이 있잖아요. 친구들이요. 비하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터치를 안 해서 친한 사이예요. 이 둘은요. 족구를 하다가 정신없이 싸움을 말리다 보니까 1시가 다 돼서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얘들아. 자 8명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상철이가 중재를 하면서 한밭집으로 향했대요. 가는 내내 태우는요. 티아를 붙잡고 한국말 하는 거 더 해보라고. 벌써 족구하면서 친해져서는 이상한 걸 막 서로 공유하면서 막 태우는 티한테 또 이상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티아가요. 저기 한밭집 가면 아줌마 식당 이모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 여기 온 지 한 3년 됐다고 했잖아. 이모 그냥 무서워. 목소리 너무 커. 그러니 너네들 당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먼저 들어가. 그러길 알았다고 식당 문을 여는데 분명 식당 문 입구에는요. 문을 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당기세요 있고 미시오 있죠. 옛날 네. 식당 가면요. 네, 미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문을 밀었는데 뭔가에 걸린 듯 드르륵 하면서 안 열리더래요. 뭐야 미시오로 적혀있는데 왜 안 열려. 힘을 빡 줘서 열렸는데 안 열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문 뒤에서 어이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시어로 되어 있는데 왜 문 당기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당기니까 열리더래요. 그 말 따라서.
뭐야, 문을 당기세요 적어놔야지 왜 미시어라고 적혀있어. 들어가던 상철이네 태우가 이모님 여거 잘못 적혀있는 것 같다고, 문을 당기는 거면 당기라고 적어야지. 아, 뭐 우리나라 분 아니라서 연변 분인가 북한 분인가 중국 분인가, 아, 한글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상세하게 그래도 이거 잘못 적으신다 말을 하니까 앉아서 밥이나 먹으셔 큰 소리로 막 말을 또 하는 거래요. 근데 어찌나 그 목소리가 크던지, 앞에 티아가 목소리 크다고 했지 미처 무슨 호통고기를 잡수셨나 왜 이렇게 목소리 크냐고 상철이는 약간 저게 시비주로 들렸고, 태우는요 그마저도 그게 웃겼대요. 그 당시가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모 무조건 목소리 커, 우리 외국인들은 저게 조금 당황스러운 말투래요, 떠드는 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 태우는요 성격이 워낙 밝다 보니까 외노자하고 가는 길을 벌써 다 친해졌거든요. 메뉴는 여기 딱 하나예요. 식당에 정식 하나거든요. 근데 정말 메뉴가요, 삼촌이 말씀드렸듯 장난 아니게 나오더래요. 보급 한정식 저리 가랐죠. 찌개, 고기 반찬, 생선조림,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반찬에 간장게장. 이슬람 애들권이 많다 보니까 고기 못 먹는 애들도 있을 거고 돼지고기 뭐 소고기 있거든요. 무슨 파가 있대요, 못 먹는 음식에. 이 마켓과 한쪽에는 또 뷔페처럼 진열도 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음식을 천천히 먹고 있던 외노자가 갑자기 이모님한테 이모 여기 바싹 구운 고기 없냐고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역시나 그 이모님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냥 쳐 먹으셔,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안 좋아 그냥 먹으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여기서 태우가요 또 쓸데없는 드립을 좀 쳤거든요. 옆에 있던 상철이는 이런 시덥지 않는 개드립 치지 마라,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근데 이 말에 한밭집 이모님은요 너무 웃기다고 빵빵 터지는 거래요. 참고로 상철이는요 정색을 하면서 너 입 좀 다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빵빵 터지면서 아, 이 친구 재밌네. 일단 태우랑 상철이는 너무 잘 차려진 음식에 밥을 2그릇이나 먹으면서 태우는 아주머니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서로 농담을 하면서 또 오자마자 친해지더래요. 그리고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 참 좋은 친구 같은데 저녁이나 내일 점심에 올 때도 문 밀지 말고 문 당기셔. 자, 참고로 제가 문 당기셔 표현하는 거지 다 약간 북한이나 연변 말투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내일도 올 때는 문 밀지 말고 너네들 문 당기셔, 알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태호가 궁금해서 아주머니 중국 분이세요? 북한 분이세요? 말을 하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93년도에 나는 탈북했다. 일본에도 살다가 지금 한국에 있다. 사랑하는 한국 남자 만나서 잘 정착했다.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10마디를 막 속사포 쏘아내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한밭집 아주머니 태도에 상철이는 관심이 별로 없고 태우는 뭔가 와, 역시 되게 재밌는 분이시다. 역시나 갈 시간인데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빨리 친해지더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상철이가요 하루 이틀 3일째 지났을 때 아주머니를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게 사실 있었대요. 네, 한 며칠 지나니까 뭔가 아주머니가 변한 것 같은데, 아주머니 성격이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좀 바뀌는 것 같고, 이 신 같은 태우는 뭐가 바뀐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상이 돼요, 상철이 눈에는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태우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하고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역시나 친해지고 있었고, 상철이는 도대체 저게 왜 웃긴가 몇 주를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축구나 족구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외노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하고 주말 한날 날을 잡아서 일 끝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도란도란 고향 이야기 이런 거 있죠. 한국에 와서 일하던 계기 얘기해봐라. 우리 돌비님처럼 차근차근 들어줬대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치. 와서 일하는 거.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하나둘 좀 어르고 달래주니까 한국인이. 그러다가 드디어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태우 상철이가 이 공장에 싸우던 분위기를 싹 바꿔놓으니까 예. 사장님과 관리부장님이 너무 좋게 모셨나봐요. 그걸 월급에 50만 원씩을 더 넣어줬대요. 기분이 둘 다 너무 좋았대요, 그 당시는. 그때 드디어 태우가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코 와, 뭐하냐. 상철이랑 내가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양산에서. 기분 좋다. 야, 심심하면 너는 애들 데리고 여기 양산으로 내려와라. 토요일날 팀 짜서 우리 글로벌 축구나 한판 하자. 여기 외국인 친구들 너무 많다고. 팀 섞어서 축구나 하자. 그러면 니들이 다 쏘는 거냐? 알겠다. 송이선 멤버 제가 5명을 끌고 갔거든요. 상철이 태우까지 총 7명이죠. 자, 거기서 외노자 월드컵이 열렸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외국인이니까 풋살하면서 7대7로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겼죠.
저쪽은 이슬람권이지만 러시아어하고 이슬람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이겼지만은 좀 외국인들한테 통닭집 싸라 그러게 뭐하니까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한밭집 아주머니가 쓱 참외 박스를 하나 들고 오더니 저희 테이블로 오셔서는 니들 여기서 뭐하냐 주말에 그 말투를 저 그 당시 찐으로 들었거든요. 북한 말을요. 태우 친구들 니들 뭐하니 밥 먹었니 막 이런 거 있죠. 태우 상철이는 당연히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아주머니 웬일이시냐 인사를 하고 고향 친구들 와서 여기 다 같이 공차고 여기 외노자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있다. 아이고 우리 태우 친구들도 넉살도 좋네. 아줌마가 참외 한 박스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치킨집 사장님하고 친해서 같이 먹으려고 왔는데 니들도 깎아줄게 하면서 통으로 하나씩 깎아주시더라고요. 참외를요. 예, 여기서 외노자 친구들이 참외를 처음 먹었는지 너무 맛있대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저도 그때 여기서 제가 태호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돌빈이 좀 죄송하지만 드립이 하나 생각이 나서 얘들아 참외 참 맛나지 외국인들이 참 맛나게 좋아하니까 그게 참외야. 그래서 참외라는 과일이야 라고 제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했거든요. 일단 이 말을 하니까요.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고 제 친구들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태호하고 한밭의 아주머니는 빵빵 터지더라고요. 와 역시 아코다 브라보 너는 우리의 형제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생각이 스쳐서 드립을 한 건데 참외 좋아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참외라고 한 건데 친구들은 저 죽일 듯이 쳐다보고 태우는 박수까지 치고 한밭집 아주머니도 와 우리 그 태우 친구 닮아서 이렇게 센스가 있다 칭찬을 해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산이도 있었거든요. 산이가 뭔가를 웃지도 않고 주시하면서 어딜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말문이 막혔나 제가 그냥 말을 던졌거든요. 너 내 말이 웃긴데 참고 있지. 너 근데 어딜 그렇게 쳐다보냐. 근데 그 방향 따라 쳐다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밭집 아주머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산이가 웃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밭집 아주머니 들어올 때부터 계속 쳐다보는데 근데 그 한밭집 아주머니도요. 산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서로 눈싸움을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거기서 옆에서 둘이 눈싸움에 나이차가 좀 있는데 무슨 눈싸움을 그렇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슥 일어나시더니 산이한테 다가와서 친구 나 보이지 않나? 안 보이나? 태호찬가 이 친구 니기요 이러는 거예요. 찐 북한말로. 제가 이거 옆에서 있어 기다만 듣고 있는데 산이가 일어나는 아주머니 예전에 무당이셨냐 그렇게 말하니까 난 무당 아니서 우리 여동생이 하고 할맘이 무당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산이가 그럼 그분들은 한국에 계시냐? 우리 할맘은 중국에 있어. 우리 여동생은 부산에 있어. 자, 북한에는 무속 활동을 암암리에 하지 공개적으로 하면 총살 같은 걸 당하지 않느냐. 산이가 말을 하니까 맞다요. 귀신 본다는 소리 함부로 북한에서 했다가는 죽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쩌다가 뭐 귀신 보냐고 뭐 느끼냐고 산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내래 여동생이 간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어느 순간 나는 느끼기 시작해서 보지는 아직 못했어. 산이가 그걸 듣더니 그러시냐. 그럼 여동생은 부산에서 뭐하고 사시냐. 산이가 또 물어보니까 우리 동생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 무당일은 이제 안 와요. 내한테 이식해진 이후로 야가 안 하게 됐다요. 내가 귀신 보는 애 이식을 받아서 기른가 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어. 그냥 기레랭이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다 듣던 산이가요.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처음 봤는데 이런 말이 뭐한데 여길 떠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떠난디요? 일단은 이 나라를 떠나서 저 멀리 그냥 저 멀리 먼 나라로 가셔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니? 여기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나가서 이야기 좀 하기요. 이렇게 산이를 좀 끌고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상철이하고 태호 내가 아는 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요. 아니 그냥 뭐 어딜 가긴 그렇고요 아주머니. 굳이 제 말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냥 스치듯이 말하는 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주지 말라. 이렇게 산이가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하길. 근데 아주머니 왜 저 뚫어지게 아주머니도 저 쳐다보셨어요? 단순히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닐 거 아니냐. 그리고 저한테 오자마자 너 니기야 그러지 않았냐. 저한테 뭐가 보이던가요? 산이가 역으로 물었거든요. 보이기보다 한국말로 말하면 귀냄새 너무 진동한다 니한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여동생하고 보현산이라는 데는 자주 갔다. 보현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현산. 영천인가 안동 쪽에 있는 걸로 들었는데, 내가 우리 여동생하고 보현산을 자주 갔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가 니한테서 너무 많이 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보현산에 나는 그 냄새가 나서 네가 무당인가 싶어서 아까 옆에 있는 태호한테 물어본 기다. 니 누군지. 니 무당이냐? 니 닉이냐고. 이걸 듣더니 산이가요. 그러면 보현산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귀신을 요 근래는 본 적이 있냐? 나는 다시 말하지만 귀신 본 적은 없다. 그런데 냄새를 맡는다. 보현산 자락에 동생하고 자주 간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네 냄새가 여기 냄새랑 비슷하다. 예. 그리고 거기 하루 내가 뭐 펜션이나 어디 민박이나 묵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죽은 옛날 북한 인민군인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냄새가 너한테도 은근 또 나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요. 다시 질문하는 게, 그런 보현산을 갔을 때 왜 동생분하고 거길 자주 가셨냐? 아까 말했던 동생이 무당이었다 하지 않냐, 할머니가 받아서 신전기도 받는다고 선택을 한 게 보현산이다. 그 보현산을 선택해서 나도 동생 때문에 좀 따라 자주 갔다. 동생 혹시나 쓰러지고 그러면 내가 뭐 케어해야 될까 아이가, 뭐 이런 식 있죠. 그리고 항공무당이 우연히 동생한테 산기도 드리려면 보현산 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보현산이다. 뭐가 문제 있냐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말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산이가요, 뭐 여러분들 제 사연을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똑똑하고 역사적 지식이 빠삭해요. 거의 모르는 게 없을 거거든요. 그 무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저도 이걸 산이한테 들었고 이후에는 검색을 해봤는데 보현산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 당시 엄청나게 죽어나간 장소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인민군이나 국군들까지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그만큼 우리 국군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곳이래요. 산이가 다시 말하게 지금 아주머니한테도 죽은 인민군들의 모습이 말씀대로 나타난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그런다. 아주머니도 느꼈을 텐데, 근데 아주머니 대단하시다. 귀신 못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네, 산이가 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이런 말 들으기 뭐하지만요, 죽은 지 오래된 군인 귀신들은요, 일반적인 사람이나 무당들한테 붙어도 정말 위험합니다. 무당한테도 이거 붙으면 2년을 못 버티고 죽은 무당을 제가 알고 있다. 그만큼 군인 귀신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오래된 귀신. 근데 아주머니는 무당도 아니라면서 뭐 무당에 뭐 치를 받았다 해서 이게 느끼고 보이는데도 그 2년 이상을 수년을 버틴 거면 이거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하고 동생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니까요, 한밭집 아주머니가 태우하고 상철이를 부르더니 친구야, 네 친구 우리 집에 잠시 데리고 가도 되나? 그러길래 산이가요, 제 몸인데 왜 친구한테 허락을 받냐. 네. 산이도 살짝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왜 제 친구한테 얘기하냐. 그러길래 저와 제 친구들, 여기 많은 친구들과 외노자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잖아요. 저는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철이랑 말을 했거든요. 이 친구 혼자 보내기는 뭐하고요. 굳이 간다면 저랑 상철이가 산이 따라가도 되냐, 아주머니께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좋다, 니 3명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한밭집 아주머니 집을 갔거든요. 도착한 장소는요, 허름한 공장 주변의 작은 주택이었어요. 예. 거기서 산이가 다 도착할 때쯤에요, 스탑 그런 거예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산이가 저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대요. 상철이가 물었어요. 야, 다 왔는데 들어가 보자. 왜 갑자기 안 들어가 말을 하니까, 와, 아주머니 비방을 제대로 하고 계셨네. 굳이 안 들어가도 이제 다 보이네요, 제 눈에는요. 아코, 상철, 저기 대문 앞에 가봐. 그러길래 산이가 가보라고 해서 제가 문 앞을 갔거든요. 문 앞을 가니까요, 여기에 미시오가 붙여져 있어요, 돌빈이. 문을 미시오로 하면 밀면 열린다는 거죠. 미시오가 크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요, 옛날 한지 X자로 있죠, 미시오. 한쪽은 또 날출자가 적혀 있어요. 한 종이에는 날출, 한 종이에는 미시오가 적혀 있는 거예요, X자로.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향냄새가 또 저는 은은하게 났어요. 상철이도 향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뒤에 가서 산이한테 다시 얘기하니까 산이가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저기 문 앞에 군인들이 밀고 있어요, 문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문은 분명 당겨야지 열리는 문인데
왜 미시오를 날출자와 함께 적혔냐. 정말 산이가 타이르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상철이가 야, 안 그래도 아줌마가 운영하는 한밭집도 미시오 붙여있다? 야, 뭐 여기 문은 당겨야 되는데 미시오 적혀있어, 한밭집에도. 맞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아주머니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한다. 우리 말고도 다른 손님 있을 거 아니냐. 처음 오는 사람한테 미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맨날 그 소리 하더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발 미시오 좀 떼고 제대로 붙이라고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래요. 외국인 애들은요, 글을 모르잖아요. 습관처럼 본 적이 있으니까 문 밀면 안 되고 네. 당겨야지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아무리 익숙해도. 익숙한 장소라도 글이 적혀 있어요. 미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가던 거라도 글대로 미는 거예요. 밀면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당겨야지 식당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아주머니가 그냥 밥 먹어서 이러면서 무시를 하더래요. 이거를 조금 상철이가 산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 이거 비방 어디서 알게 됐냐고 약간 이제 진지 톤으로 묻더라고요. 혹시 아까 무당이라는 동생 부산이 아니라 저 집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부산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집안에서 어떤 여성 한 분과 남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저희 또래로 보였던 남자 한 명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놀랐는데 상철이는 여기 이제 한 달이 넘게 있었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아줌마를 보더니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똑같아요. 머리도 똑같아요. 완전 저는 뭐 도플갱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쌍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으로 상철이가 딱 말하는 게 와, 나 대박. 아코, 산, 대박. 나 좀 이상한 거 사실 이분한테 느꼈거든. 앞에 제가 좀 말했듯이 상철이가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하루 이틀 지날 때. 태우는 막 들이만 치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내가 좀 옛날에 비염도 있었고 코가 좀 많이 민감하잖아. 내가 비린 것도 잘 못 먹고. 근데 예를 들어 월요일 아줌마 그리고 화요일 아줌마 수요일 아줌마가 냄새가 달라. 냄새가 너무 달라. 그리고 예. 키도 약간 달랐어. 근데 이 둔한 태우새끼는 모르더라 그걸. 야 근데 사실상 나도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옷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한밭집에 돈 벌러 나오시는 사장님인데 다른 사람에는 분명 없을 거고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태우 이건 끝까지 모르더라. 와 근데 쌍둥이일 줄이야. 대박이다. 상철이는 약간 눈치는 채고 있었대요. 예. 냄새가 달랐대요. 산이가 그걸 듣더니 부산에 있는 쌍둥이 여동생분이 왜 여기 계실까요 아주머니. 왜 아까는 거짓말로 부산 있다고 하셨냐고. 왜 여기 살면서 그렇게 숨어 사냐 물어보니까 예. 한 1분을 머뭇거리시더니 자기네 말로 뭐 중국말로 좀 하더라고요. 뭐 말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 사실 저희는 크게 들었어요.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답니다. 네, 범죄가 있었어요.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한 명의 인생을 두 명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머니 쌍둥이 여성분은 실제 무속인은 맞대요. 어쩌다 큰 사고를 치면서 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를 치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한 명의 인생을 두 명이 살다 보니까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동생은 산기도 드리러 갔을 때 보현산이라고 했죠. 거기 뭐 산기도나 뭐 지성기도 여러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뭔가 붙은 건 맞는 것 같대요. 산이 말도 그렇고 이 무속 여성분도 그런 것 같대요. 여기서 우리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데 붙은 거 맞대요. 그런데 이 동생분이 산이를 보더니 보통 젊은 용한 친구가 아닌데 너 무당이냐? 아이 저는 무당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이가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아주머니 만신이세요? 너무 용하신데? 거의 뭐 악마가 아닌 이상 어떤 귀신이 오더라도 아주머니 다 처치할 것 같은 그런 힘 가진 것 같은데 제가 좀 손이 떨리거든요. 아주머니라 말을 할 때마다. 산이 손을 보니까 얘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손 떨고 있어? 뭐 추워? 아닌데 날 풀렸는데? 아니 신점도 그렇고 점사도 안 보는 거면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귀신을 달래서 여기 엮여있는 군인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도 있는데 이 귀신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문을 밀고 있냐.
무속 일을 아까 한밭에 아주머니가 안 한다고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말을 저희끼리 하면서 아주머니께 질문을 하니까 동생분이 입을 딱 여셔서 하는 말이 북한 말입니다. 뭐 네. 모시긴 뭐 말하는데 좀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이후에 알아듣는 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총각이 보기에는 우리 언니는 여기를 떠나는 게 네가 보기에도 맞는 게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산이 입에서는 그렇다고 언니분은 여기 한국에 떠나셔야 될 것 같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좀 한계가 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몇몇의 영가가 문을 열려고 한다 진짜. 언니분은 무당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냐. 만신도 아니고 그 여동생분은 만신이지만 옆에 있는 분은 여기 둘 중에 한 분의 아드님 같은데 아주머니 혼자서 멀리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굳이 하나를 뭐 지정을 하자면 좀 포도나무가 많은 나라로 가라. 뭐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그런 나라로 가길 권한다. 산이가 정말 그 당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아드님으로 저희 또래 보이는 사람이 예.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프랑스 사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도록 저희가 엄마를 설득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의 아들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안 그래도 오는 내내 엄마가 문자로 사람 하나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좀 특이하다. 이걸 받았다 연락을.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부분은 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단 산이가 말한 대로 예. 비방 아닌 비방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아유 여기 치킨하고 맥주 먹는데 막 이렇게 시간 내줘서 여기 와서 고맙다고. 상철 총각 미안하오. 가서 태호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요걸로 가서 치킨과 보태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희를 보내주시는데 저희 3명은 다시 치킨집으로 돌아갔어요. 일단 가면서 저희는 막 얘기를 많이 막 나눌 거 아니에요. 야, 아줌마 한국에 있으면 왜 죽는 건데? 저는 일단 이게 궁금해요. 물어보니까 확실히 저 아줌마 한국에 있는 건 죽는 거냐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 아시는 무당분이 2년을 못 버텨서 돌아가셨다. 무속인 분이다 그분도. 자, 참고로 2008년도인가 9년도거든요 이때가. 예. 이때 당시에 산이는요 신발이 극에 달할 정도의 아픔이 컸던 상태예요. 신발은 큰데 너무 아픈 상태 있죠 돌빈님. 그때는요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무엇인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얘는 결과론이 먼저 보였던 시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겠다. 그런 결과론적인 답이 보였던 시기여서 얘가 답만 내려줬지 이 이해를 할 수는 없었대요. 이 모든 상황을요. 그런데 여기서 상철이가 또 질문하는 게 야 집안에 근데 쌍둥이 아줌마 있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혹시 저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물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죽은 군인들 뿐만 아니고 여러 귀신들이 문 앞에서 문을 밀고 있더라. 당기면 열리는 게 얘네들이 보이는 대로 밀고 있더라. 미시오 저기다 주문을 한 건지 오히려 귀신한테 양밥을 때린 건지 뭐 여러 귀신들이 문 하나 붙잡고 낑낑대면서 밀고 있더라. 정작 아주머니는 저 문으로 안 들어가는데 옆문이나 뒷문으로 분명 들어갈 게 뻔한데 분명 아주머니는 다른 문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거라고. 일하는데도 마찬가지 상철의 말대로 아까 미시오라고 붙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당겨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작은 행동이요. 무당 동생이 말한 대로 습관처럼 하나하나 저 아주머니가 비방을 듣고 조심하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요. 일단 외국인 친구들과 술 먹고 있는 저희 나머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속사포처럼 이 내용을 다 전달했어요. 애들도 궁금해하니까. 외노자 친구들한테는요. 제가 쉽게 정말 한국말 알아듣는 애한테는 제가 쉽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노자 친구 한 명이요. 어느한 한국말로 맞아 이러면서 저 아줌마 문으로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식당 뒷문으로 맨날 다녀. 내가 여기서 3년 4년 일했는데 한 번도 입구로 들어간 거 못 봤다고. 아줌마 맨날 작은 문으로 다니는 거 봤대요. 왜 퇴근할 때 항상 가게 뒤 작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몇 년을 보니까 신기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무서워했냐면 그 뒷문에 부적이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뒷문을 가니까 부적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전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너 네 입으로 만신이란 얘기 안 하는데 뭐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제가 지금 만신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용하다고 얘는 굳이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죄를 들었어요.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들었는데 네. 너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큰 죄를 지은 거면
귀신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저 두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떠나야 한다면 귀 냄새를 맡는 언니가 떠나야 되고, 이제는 언니는 그 기가 다한 것 같다고, 크게 위협을 받을 것 같다. 역시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동생이야 뭐 용한 사람이니까 이걸 버틸 수 있겠지만은 여기 아주머니는 떠나셔야 된다. 제가 이 사연을 한다고 하니까 예. 산이한테 그 당시 17년 전 얘기죠. 2008년이면 17년 전 얘기를 물었거든요. 다시 되새김질해서. 예. 큰 죄를 지은 건 얘가 사실 이제는 알고 있대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근데 말은 안 해주는데 네. 일단은 이 한밭집 아주머니는요. 프랑스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근황을요.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이었어요. 17년이 지났거든요. 산이가 이 아주머니의 근황을 알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 아주머니랑 뭔데 지금까지도 알고 있냐. 사실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대요. 인사차례로. 고맙다고, 자기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거죠. 현재 파리에서요. 한인민박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왜 여지껏 너 연락하고 지내냐. 아까 말했잖아. 그냥 오다 가다 뭐 얘기 나와서 뭐 고맙다고 인사하면 지낸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상철이 통해서 민박집 아주머니가, 이제는 민박집 아주머니죠, 떠나면서 상철이한테 산이의 연락처를 받았대요. 네. 그 먼 나라를 떠나면서도 산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용암 여동생이 말한 대로 이 두 명이 말한 기방을 무엇인가를 계속했대요. 거기서. 사연이 생각보다 깊은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네.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네. 많은 걸 산이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도와드렸대요. 원래 도리적이지 못한 행동에서 얘는 비판을 하는데, 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는 도와줬대요. 그때 당시는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프랑스 여행을 가신다면 어쩌다 숙소를 한인민박을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여기에 풀기 전에 사실 여러 또 친구들이랑 소문을 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연적으로 나 그분 만났다라는 분이 계세요. 왜냐? 프랑스에 한인민박을 하시는 분 중에 익숙한 말이 있을 거예요.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여전히 관광객을 상대로 들어올 때 문 당기셔!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여전히 그 프랑스 한인민박에는 당겨야지 문은 열리는데 밀어야지 미시오가 아직도 적혀있대요. 돌빈이. 예. 그 여동생의 무속인 아주머니는요, 다시금 무당 활동을 하고 있대요. 예. 산이가 만났던 무속인들 중에서 가장 용해 보이고 산이가 당시 손이 덜덜덜 떨었던 만신이라 표현할게요. 예. 그 만났던 인물이 정말 누구길래 산이가 그 당시 손을까지 떨어서 그랬냐 말을 하니까 얘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기억을 되새김질하다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거라서 만약에 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찝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사연은 산이가 가장 용하다고 표현했던 한 분의 무속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아코님의 이야기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죠. 예, 아코님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그런 이야기였고,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도 있구나 라는 또 마음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코님. 제가 이 사연을 여러 풀다 보니까요. 네네. 우리 와이프는 이게 자주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지가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문 당기셔, 문 잡아 당기셔, 문을 잡아 당기셔, 막 지 혼자 막 저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이거 은근히 중독성이 있네. 노래 만드는 게 요즘에는 좀 쉬워져서. 그런가 봐요. 얘는 놀리듯이 오빠 문 당기셔 막 이러는데 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듣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아코님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을 자주 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다음 이야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코님의 다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